I got these fresh eyes. Never seen you before like this. My God, you're beautiful. 수능 영어 1등급을 향해 함께 달리겠습니다. 전 여러분의 1등급 페이스메이커 조명훈이고요. 자, 다들 각오 단단히 하고 오셨습니까? 제가 아까 2부에서 이미 예고를 드렸습니다. 4부에는 매운맛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매운맛뿐만이 아니라 마라맛까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 그리고 글의 순서까지 다양한 유형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자, 이번에 좀 출제가 된 문제들을 이제 난도별로 좀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쉬운 유형이 있었죠. 쉬운 유형은 순한맛 순한맛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형이 바로 35번이었죠. 무관한 문장 유형. 그렇죠? 대체로 이제 정답률이 60에서 한 7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유형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매운맛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매운맛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빈칸 추론인데 한 32번 그리고 33번 정도가 매운맛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어렵긴 한데요. 근데 큰 기존의 어쨌든 출제가 되는 틀에선 크게 벗어나지 않은 어떤 전형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36번 순서 문제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그러니까 물론 킬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렵죠. 근데 그동안 출제가 됐던 기조에 비춰봤을 때 뭐 아주 특별히 어렵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늘 우리를 기다리는 마라맛 문제들, 그렇죠? 34번 같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글의 순서는 이렇게 마라맛까지 잘 안 가는데 이번에 37번 문제가 제법 좀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도는 좀 우리가 구분을 해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몇 번부터 볼 거냐면 32번부터 볼 텐데, 근데 본격적인 문제풀이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 유형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얘입니다. paraphrase. 이건 뭐 제가 앞서 2부에서 우리가 뭐 주제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풀 때도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애티튜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기적으로 문장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A, B, C, D 이런 형식으로 글이 전개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즉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형식만 달리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패러프레이즈를 우리말로 설명을 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같은 내용이 다른 형식으로 반복된다. 그렇죠? A라는 내용은 계속해서 바뀌지 않지만 그 A를 표현하는 방식은 A가 됐다가 A 다시가 됐다가 A 다시 다시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계속해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어떤 식으로 글이 전개가 되느냐? 맨 처음에 일반화된 내용이 나오고요. 당연히 추상성이 높겠죠. 그래서 첫 문장만 보고 이해가 되는 글은 거의 없습니다. 한 빈칸 추론 정도에 되는 어떤 난도의 글에서는. 그래서 첫 문장 읽고 절대로 글 읽기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게 뒤에서 구체화가 될 테니까 뒤에서 구체화를 시켜줍니다. 뭐 예시를 들기도 하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다시 일반화 시켜주는 방식. 이런 식으로 글이 많이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식은 계속 바뀌지만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첫 문장의 빈칸을 뚫어도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마지막 문장의 빈칸을 뚫어도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게 빈칸 추론의 아주 기본적인 출제 원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일단 주제를 잡는 겁니다. 즉 필자가 강조하고 있는 A라는 반복이 되는 메시지를 잡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주제를 잡았으면 무조건 그 주제를 빈칸에 넣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문맥에 따라서 주제가 답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주제의 반대인 통념이 답일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번 문제, 이번 수능 문제로 따진다면 31번, 그쵸? 부정어가 포함이 돼 있었죠? little이라는 부정어가 포함이 돼 있었던 31번, 그리고 34번, it's not that 뒤에 지금 빈칸이 뚫려 있었잖아요. it's that이 아니라 it's not that에 지금 빈칸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문맥을 꼭 살피셔야 합니다. 오히려 주제에 반대되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 살피셨다면, 빈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쵸? 반복되는 그 내용을 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라는 건 충분히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측 가능하다. 맞아? 자, 근데 내용까지, 빈칸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해 하는 것까지 잡고도 우리가 문제를 계속 틀리는 이유는 거기에 걸맞는 뭐를 못 골라주기 때문이야? 형식을 못 골라주기 때문이야. 즉 형식은 계속해서 바뀌거든. 그치? 형식을 고른다는 건 결국엔 선지를 고르는 작업이고, 맞아요? 그리고 그 우리가 파악한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는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 표현이 나올 것이다. 그런 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선지를 고를 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관련 없는 내용이 아마 선지 중에 제일 많을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알고 있으니까 관련 없는 내용을 먼저 소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워지는 선지가 제일 많을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서 한 두세 개, 서너 개가 다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으면, 앞에서 나왔던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 패러프레이즈라는 건 같은 내용이 다른 형식으로 반복이 돼야 되는데 같은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마지막 세 번째, 반대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내용상 반대면 이거는 뭐 특별히 뭐 매력적이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어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 반대 내용이 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보면 정답과 한 끗 차이인 거예요. 반대 내용이라는 건 얘는 특히 주의합니다. 반대 내용을 가지고 보통 매력적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빈칸 추론 문제의 풀이 원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3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32번은 기본적으로 지문이 전개되는 방식은 아까 우리가 뭐 주제 제목 관련해서 볼 때도 얘기했지만 얘는 요 형식이에요.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풀게 될 32, 33, 34가 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부 앞에서 나왔던 동일한 내용이 끝까지 가는 형식이다. 알겠지? 그래서 그걸 잘 잡아내는 게 결국엔 독해를 잘하는 거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일단 빈칸의 위치부터 먼저 볼게요. 빈칸의 위치는 중간 문장에 나오고 있고요. 중간 문장에 나올 때는 뒷부분을 잘 봐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잘 통하는 문제가 있고 그 잘 통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뒷부분만 봐서는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앞에서부터 보셔야 합니다. 근데 이따 풀게 될 33번은 오히려 뒷부분에 핵심 단서가 있었고 그걸 그 뒷부분만 잘 읽고도 충분히 빈칸의 내용을 채울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일단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people have always wanted to be around other people and to learn from them 이라고 돼 있죠. 자, 사람들은요 늘 원했대요. 뭘 원했냐면 첫 번째 다른 사람 주변에 있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to learn from them 그들로부터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맞아요. 그쵸? 사람이 여기서 중요한 소재인가? 다음 문장 보죠. Cities have long been dynamos of social possibility, foundries of art, music and fashion, blah blah 라고 보시면 돼 있죠. 맞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지금 어떤 소재가 지금 튀어나왔죠? 도시라는 지금 소재가 지금 튀어나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도시라는 건 오랫동안 뭐였다? 다이나모스라고 돼 있고 다이나모라는 단어는 글쎄요, 난 좀 줬어야 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익숙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쉬운 말로 하면 제너레이터입니다. 제너레이터는 뭐야?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쵸? 뭐 발전기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뭘 만들어내요? 소셜 파서빌리티를 만들어낸대요. 얘는 그럼 앞문장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 거야? 좀 공통점 찾으셨어요? 바로 얘죠. 소셜 파서빌리티. 그쵸? 소셜 파서빌리티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뭐다? 도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소셜 파서빌리티가 얘기한 게 바로 뭐야? be around other people이죠. 그리고 learn from them이죠. 사회적 가능성이라는 건 뭐야? 다른 사람과 서로 부대끼면서 뭔가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뒤에서 동격으로 social possibility를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문제를 푸는 데는 큰 대세는 아니었습니다. 그쵸? 뭐라고 나와요? 주물 공장이고요. 그 덕분에 예술 같은 게 만들어지고 음악 같은 게 만들어지고 패션 같은 게 만들어진대요. 뭔지 알겠어?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는 가운데 새로운 예술이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패션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게 바로 뭐다? 도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즉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건 뭐야? 도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속성이야. 알겠지? 오케이. 자, 다음 slang or if you prefer, 뭐 if you like 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슬랭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자, or가 사실상 동격의 의미로 많이 쓰여요. 아까 우리 몇 부 했습니까? 2부에서 우리 21번 문제, 그쵸? 밑줄 추론 문제를 풀 때도 오어가 동격으로 쓰였었어요. 그쵸? 밑줄 바로 앞에 오어가 있었다. 앞 문장과 동일한 내용이란 걸 얘기를 해주는 오어였어. 그치? 자, 슬랭인데 만약에 네가 이 표현을 더 선호할 수도 있지. 맞아? 슬랭이라는 건 은어 또는 속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그걸 달리 말하면 뭐래? lexical innovation. 그쵸? 얘가 훨씬 더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그쵸? 어떤 어휘에 있어서의 혁신. 그러니까 옛날에 안 쓰던 말을 뭐 사람들이 쓰게 된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게 has always started in cities. 도시 또 나왔네. 뭔지 알겠어요? 그쵸? 자, 도시에서 늘 시작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도시라는 건 결국에는 뭐야? 대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outgrowth는 최근 수능에서 나왔던 표현입니다. 수능이었는지 모평이었는지 살짝 제가 가물가물하긴 한데 어쨌든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모의고사 또는 수능에서 나왔던 표현이니까 outgrowth는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쉬운 단어로 바꾸면 product예요. 이거 웬만한 단어장엔 잘 없는 표현이에요. outgrowth. 그러니까 나왔을 때 꼭 기억해 두십시오. product 아니면 result예요. 자, 도시라는 건 뭐의 산물이라고? All those different people so frequently exposed to one another. 그쵸? 이거 앞에서 나왔던 뭐야? 이 모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서로에게 노출이 된다라는 거지. 이게 결국엔 뭐랑 똑같은 말이야? social possibility랑 같은 말이잖아. 맞아? 정리해볼까? 자, 그러면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뭐라고? 도시라고. 맞아? 그리고 도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뭘 갖고 있다고? 사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맞아? 사람들이 계속 부대끼면 산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결과로서 뭐가 만들어진다? 어휘의 혁신. 요 인과관계다. 알겠어? 그리고 요 인과관계가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야. 자,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니? 이렇게 글이 전개될 거라고 했지? 자, 다음 문장 보자. It spreads outward in a manner not unlike transmissible disease라고 돼 있죠. 그쵸?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바는 앞에서 나온 뭐야? lexical innovation이라고 보면 되겠죠. 혹은 slang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쵸? 자, 그게 바깥으로 퍼져나간대요. 어디에서 출발해서? 그치, 도시에서 출발해서 바깥으로 퍼져나간다고. 그치? 자, in a manner고, manner는 쉬운 단어로 바꾸면 way 또는 fashion이라고 볼 수 있죠. 방법입니다, 방법. 그치? 어떤 방식이냐면 부정이 두 번 되고 있어. not unlike이니까 그냥 like이라고 보면 되죠. 마치 뭐처럼 transmissible disease. 그냥 전염병이죠. 전염병처럼 퍼져나간다. 어디에서부터? 도시에서부터. 그치? 자, 그리고 which itself typically takes off in cities죠. 그쵸? 그리고 그건 어디에서 출발한다. take off는 원래 이륙하다인데 도시에서 출발한다라고 지금 돼 있잖아. 맞아? 요 인과관계라고. 도시에서 뭐가 어휘의 혁신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똑같은 말이죠. 자, if as the noted linguist Leonardo Bloomfield argued라고 돼 있죠. 자, 요런 표현 나오면 눈여겨봐야지. 왜? 인용하고 있잖아. 인용을 하는 것은 필자의 어떤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니 권위 있는 누군가의 입을 빌려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말 속에 필자가 앞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될 거야. 그치? 자, the way a person talks. 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방식은 is a composite result죠. composite이라고 하게 되면 쉬운 단어로 바꾸면 combined입니다. 결합이 된 거죠. 그쵸? 일종의 총체다. 뭐가 결합이 된 결과다. What he has heard before. 그가 전에 들었던 내용들의 총체적 결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뭔지 알겠어? 다시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도
우리가 들었던 말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그 말을 뱉어낸단 말이야. 예를 들어 사투리로 한국말을 배운 사람은 그 사투리를 기준으로 한국말을 뱉어낼 거 아니야. 내가 들었던 말을 기준으로 해서 말이 나오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then 만약에 그렇다면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then language innovation. 여기서 then은 왜 나온 거니? 지금 if절이 있었기 때문에 then이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그렇다면 language innovation. language innovation 뭐야? 아까 뭐랑 똑같은 말이야? 그치? 아까 뭐 있었어? lexical innovation 있었고 슬랭이랑 똑같은 말이야. 언어의 혁신은 일어납니다. 그쵸? 어디에서 일어나죠?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잘 보시죠? The most people heard and talked to the most other people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어떻게 타인들과 서로 부대끼면서 말하고 듣는 곳. 그게 바로 어디야? 도시지. 맞아? 요 인과관계가 여기서 다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야. 그치? 도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회적 속성이 강해서 그 덕분에 어휘의 혁신이 발생한다는 게 반복돼서 나오고 있죠. 알겠어요? 드디어 빈칸 문장까지 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 어려웠어. 뭐가 어려웠을까? 뭐가 어려웠어요? 자, 일단 뭐가 보이죠? city는 보이죠. cities는 보입니다. 도시가 drive 한다는 건 뭔가를 촉진시킨다는 거죠. 뭘 촉진시켜? taste change래. 이건 뭐야 갑자기? 갑자기 미각의 변화가 왜 나오는 거지? 맥락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갑자기 나오는 건 없어.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쟤는 나온 거라고. 그러면 taste change란 건 취향이 바뀐다는 거잖아. 취향이란 건 여기서 뭘로 설명을 해야 될까? 결국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도 일종의 취향이라고 할 수 있죠. 말을 하는 방식도 하나의 취향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도시 때문에 테이스트 체인지가 발생한다는 건 사람들이 말을 하는 방식이 바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쵸? 테이스트 체인지가 발생하는데 그건 왜 그럴까? 그건 도시가 갖고 있는 이런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 그게 어디서 설명이 됐어? 여기서 이미 설명이 된 거잖아. 그치? 도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회적 속성이 강해서 어휘의 혁신을 불러일으킨다. 어휘의 혁신이지, 테이스트 체인지는. 뭔지 아시겠어요? 그쵸? 그리고 빈칸의 내용이 지금 뭔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람으로 끝나는 것 같죠? 그쵸? 그리고 그 사람들은 not surprisingly 뭐야? 당연히도. 그렇죠? 당연히도 often the creative people이래. 창의적인 사람들일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가 뭐 하고 싶어 하는 뭐 하는 걸로 보여? 끌어당기는 걸로 보이는 창의적인 사람들이다 인 건데 요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요 뒷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했으면 안 되고 결국에 도시가 뭘 추동한다. drive라는 게 결국엔 인과관계라고 코즈랑 같은 거라고. 테이스트 체인지를 불러온다는 건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의 변화. 일종의 뭐야? 아까 어휘의 혁신, language innovation을 불러오는데 그 이유는 도시가 갖고 있는 뭐 때문에? 사회적 속성 때문에 그렇다지 뭐. 그치? 자, 그래서 미디어, 매체인데 ever more global이죠. 맞아? 이전 어느 때보다 세계화된 매체가 ever more far reaching이고 far reaching은 쉬운 단어로 바꾸면 influential. 그쵸? 영향력이 큰 거죠. spread language. 그쵸? 언어 또 나왔잖아. 갑자기 뭐 미각에서 언어로 갈 리는 없다고. 얘도 결국엔 언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봐야 돼. 그럴 리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테이스트라는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됐다고. 결국엔 여기서는 뭐와 뭐의 관계였어? 도시와 어휘의 혁신 사이의 관계였기 때문에 쟤도 그 맥락 속에서 봐야 했다고요. 맞아요? 만약에 그 맥락이 없었으면 테이스트 체인지를 저도 미각의 변화로 볼 수밖에 없죠. 맥락이 없으면. 근데 지금 맥락은 명확히 이게 주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도시 덕분에 언어의 변화가 촉발이 된다. 이거였잖아요. 그럼 얘도 뭐와 관련지어서 생각을 했어야 돼? 랭귀지와 관련지어서 랭귀지 이노베이션의 관점에서 봤어야 되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럼 결국엔 이 자리는 뭐야? 도시에 뭐가 들어가야 돼? 사회적 속성이 들어가야 되고 그 사회적 속성 때문에 언어의 혁신이 발생한다. 알겠지? 자, 1번, 5번부터 볼게요. 요새 너무 1번 답이 많아, 여기. 자, 5번부터 보면 자, reduce the social mobility of ambitious outsiders라고 돼 있고 야심이 많은 외부인들의 사회적인 이동을 줄인다. 전혀 이런 내용 없죠? 맞아요. 자, 지금 주어는 지금 뭐냐면 series입니다.
그렇죠? 도시 때문에 사회적인 이동, 계층 이동 같은 거죠. 소셜 모빌리티라는 건 계층 이동이 줄어든다 그런 내용 전혀 없었습니다. 관련 없는 내용이죠. 그렇죠? 자, present ideal research environment to linguists. 언어학자들한테 아주 이상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한다. 전혀 이런 언어학자와 관련된 일은 1도 없었단 말이야. 그치? 자, cause cultural conflict among users of slang. 슬랭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화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전혀 아니지. 1번 먼저 볼게. Provide rich source materials for artists. 예술가들을 위한 풍부한 머티리얼을 제공한다. 아마 얘는 뒤에 아까 그 도시가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들, 그쵸? 그것 때문에 아마 아티스트를 넣은 것 같은데 관련 없습니다. 그쵸? 답은 뭐예요? Offer the greatest exposure to other people. 이거는 거의 패러프레이즈도 거의 없었어. 그냥 거의 그대로 나왔어. 앞에선 the most라는 표현을 썼었죠. The greatest exposure to other people. 맞아. 도시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최대한 많이 접촉할 수 있게 해주면서 맞아. taste change가 발생을 한다. 여기서 taste change는 뭐의 맥락으로 봐야 된다? 어휘의 혁신의 맥락으로 봐야 된다. 그쵸?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죠? 오케이. 33번 갑니다. 자, 33번은 32번에 비해서는 훨씬 전형성을 보여주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전형성이냐? 빈칸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for example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 즉 for example이 나왔다는 건 대놓고 빈칸의 핵심 단선 뒤에 있다야. 즉 빈칸은 일반화된 문장이고 그걸 구체화시킨 내용이 뒤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해봐. 요 출제자의 의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라니까요. 뭔지 알겠죠? 그러면 이 뒷부분에 핵심 단서가 있을 거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the entrance to a honeybee colony라고 돼 있고, 자, 요것도 이제 단어 공부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건데, colony라고 하게 되면 자꾸 이제 식민지로 번역을 하는 경향이 있어,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뭐 틀린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갑자기 꿀벌의 식민지라고 하면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됐을걸요? 기본적으로 colony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유럽인들이 미국에 가서 식민지를 건설하잖아. 그건 뭐야?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신들의 밀집 지역을 만드는 거야. 그게 컬러니라고. 그치? 그래서 유럽인들이 영향을 받는 컬러니가 계속 확대가 되는 게 결국엔 식민지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컬러니는 가장 쉬운, 가장 가까운 단어로 고친다면 그룹이라고 봐야 돼. 집단이야, 집단. 모여 사는 집단이라고 봐야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entrance to a honeybee colony라고 하게 되면 꿀벌들의 군집이죠. 군집. 군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죠. 맞아. 그 입구를 often refer to as. 그렇죠? 원래는 뭐야? refer to A as B였을 거야. A를 B라고 일컫다, 가리키다라는 거고 refer to as는 난 그냥 나오면 뭘로 무조건 바꿔주냐면 cold로 바꿔줘. 이렇게 불리는 이라고 하면 딱 맞아. 알겠지? 뭐라고 불러? dance flow라고 불려. 댄스 플로어라고 불리는 지역이 허니비 군집으로 들어가는 입구래. 그치? 자, 이곳은 marketplace래요. 시장이랍니다. 맞아? 근데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죠. 뭐에 대한 시장? 정보에 대한 시장이고요. 그 정보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the state of the colony. 그쵸? 식민지로 해석하면 안 돼. 그 꿀벌들의 군집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그리고 the environment outside the hive. hive는 뭐야? 벌집입니다. 그 벌집 바깥의 환경이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가 서로 교환이 되는 곳. 그게 바로 어디라고? 댄스 플로어라고. 그치? 댄스 플로어가 아마도 중요한 소재인 것 같죠? 알겠죠? 그쵸? 자, studying interactions on the dance floor. 그치? 이 댄스 플로어에서의 interaction은 뭐야? 소통이지. 아까 marketplace라고 얘기를 했잖아. 꿀벌들이 댄스 플로어에서, 그치? 그러니까 뭐 무도회장 같은 거잖아요. 댄스 플로어가. 거기서 막 춤을 추는 거죠. 그쵸? 춤을 추면서 소통을 하는데 그걸 연구하다 보면, 그치? 자, provide somebody with something이야. 누군가한테 뭔가를 제공하다. 그치? 자, 우리에게 뭐를 a number of illustrative examples죠. 그치? 아주 생생한 예를 보여준다라는 거지. 맞아. 이걸 보고 있으면 이걸 알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빈칸의 내용이 되는 거다. 자, how에서부터 어디까지? 빈칸까지. 맞아. 이게 이 글의 주제이자 일반화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 자, how individuals changing their own behavior in response to local information 이라고 지금 돼 있죠.
그치? 자, 어떻게?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individual이라고 하게 되면 개인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 갑자기 사람이 나올 리는 없잖아? 그럼 여기서 individual은 누굴 가리키겠어? 당연히 허니비겠지. 그치? 꿀벌들인 거야, 꿀벌들. 그치? 꿀벌들인데 이 꿀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Changing their own behavior죠. 그들의 행동을 바꿔. 행동을 바꾸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In response to야. 뭐뭐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건 얘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치? Local information이래. 맞아? 그 지역의 정보를 접하고 뭘 한대? 자신의 행동을 바꿔. 맞아? 그리고 바꾸는 것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가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뭔지 알겠어? 다시 정리해보자. Local information이 있고 그 지역의 정보가 있어. 그 지역의 정보 때문에 이 꿀벌들이 어떻게 한다고? Changing behavior를 한다고. 자기 행동을 바꾼다고. 맞아?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론인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가? 그치? 그걸 잡으시오가 빈칸에서 요구하는 바야. 그게 어디 나와 있을까? 당연히 앞에는 없을 거고 어디 있을 거다? 뒤에 있을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 그치? For example이 여기서 핵심 단서야. 자, 예를 들어서 upon returning to their hive 라고 지금 돼 있죠. 맞아요. upon ing라고 하면 뭐뭐 하자마자입니다. 그치? 뭐 하자마자. 어떻게 그들의 벌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누가? 허니비가 지금 누구냐? 인디비주얼이지. 그치? 이 꿀벌들이 that have collected water 그쵸? 뭐를 수집했냐면 물을 수집한 허니비야. 물을 이렇게 길어온 거야. 그치? 자, search out a receiver bee죠. 자, 얘가 누굴 찾아? receiver bee를 찾아. 그 물을 받아줄 꿀벌을 찾아. 맞죠? 뭐 하려고? to unload. 자, unload라는 건 load가 짐을 싣는 거고요. on이라는 건 부정의 의미니까 짐을 내려놓는 거죠. 그쵸? their water to 그러니까 팩이 짐을 싸는 거고 언팩이 짐을 푸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물을 내려놓습니다. 누가 어디에? to within the hive죠. 맞아? 이 누구를? receiver bee를 찾아가지고 이 물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인 거야. 그치? 오케이. 자, if가 나왔어. If this search time is short 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맞아요? 이 search time이 어떻다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짧다면 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금방 찾은 거지. 그치? receiver bee를 금방 찾는다면 the returning bee는 누굴 가리켜? 물 길어온 그 꿀벌인 거야. 그치? 얘는 뭐 할 가능성이 높아? perform a waggle dance죠. waggle이라고 하게 되면 막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뭐 팔자 댄스를 waggle 댄스라고 한대요. 그치? 자, 그걸 출 가능성이 높대요. 그치? 그 춤이라는 건, 그 춤은 결국에는 뭐야? 무엇을 가리킨다? recruit others to the water source죠. 내가 물 길어온 곳이 있는데 빨리 다른 애들이랑 같이 가자. recruit라는 게 모집을 한다는 거잖아. 다른 꿀벌들을 모집해서 물을 길러 간다는 거죠. 그치? 그걸 하려고 waggle dance를 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뭔지 알겠니? 그치? 자, conversely는 이와 대조적으로, 반대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If the search time is long이죠. 그치? short과 long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거다. short과 long이 대비가 되고 있는 거야. search time이 짧으면, 즉 금방 receiver bee를 찾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The bee is more likely. 그치? The returning bee는 뭐 한다? Give up collecting water. 거기서 뭘 멈춘대? 물을 collect 하는 걸 멈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그치?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봤던 거를 지금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꿀벌들이 뭐 하고 있어? changing behavior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자기 행동 양식을 바꾸고 있어. 앞에서는 처음에 short하다면. 그치? short하다면, 그러니까 local info가 결국에는 시간이 짧은 경우, 그치? 즉, 누굽니까? 지금 receiver bee를 금방 찾은 경우, 맞아? receiver bee를 찾는데 오래 걸린 경우, 이렇게 나온 거라고. 맞아? 그랬을 때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 short하게 되면, 금방 찾게 되면은 뭘 했어? recruit를 했지. 새로 물을 수집하러 또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였어? give up을 했어. 뭔지 아시겠죠? 그쵸?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그지? 오케이. 자, 다음으로 보자. Since receiver bees will only accept water if they require it either for themselves or to pass on to other bees and brood, this unloading time is correlated with the colony's overall need of water 라고 돼 있죠. 맞아요? Since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 Because의 의미로 봐야 돼. 맞아요? 이 receiver bee가 물을 받는 꿀벌들이 유일하게 뭘 한다? 물을 받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 receiver bee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f they require it, 그걸 필요로 하게 되면, 그치? 필요로 하게 되면 그게 either for themselves, 그들 자신이 물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to pass on to, 전달해 다른 꿀벌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밑에 나오지만 애벌레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물을 필요로 하게 되면 this unloading time이죠. 맞아? 그랬을 때 이 unloading time이라는 건 결국엔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쵸? local info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unloading time은 뭐와 관련이 있대? 컬러니의 전반적인 뭐와 물에 대한 니드와 관련이 있다. 맞아? 이 말인 즉슨 만약에 숏하다, 즉 언로딩 타임이 숏하다라는 거는 리시버 비가 많다는 얘기야. 즉 얘는 뭐야? 수요가 많다는 얘기야. 물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이고. 맞아? 물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리터닝 비, 물을 가지고 온 애들은 더 애들을 모집해서 물을 길어 와야 되는 거야. 맞지? 근데 만약에 리시버 비를 찾는데 오래 걸려. 이건 기본적으로 뭐야? 수요가 높지 않다는 거야. 맞아? 수요가 높지 않다는 정보를 말해 주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걔들은 뭘 하게 돼? 기브업을 하게 된다. 포기를 하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서 뭐라고? does라고 나와. 요거 잘 봤어야 돼. does를 잘 봤어야 돼. 자, 앞에서 빈칸이 있었고, 그리고 for example이 나오면서 구체화를 시켜줬어. 그래서 지금 설명이 끝났지? 그리고 does가 나왔다는 건 뭐야? 여기서 나 일반화 할 거야. 즉, 이 문장이 뭐와 매우 유사한 문장일 가능성이 커. 내용상으로나 형식상으로나 빈칸과 매우 유사한 문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자, 볼까? The individual water forages. 그쵸?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individual. 그치? water forager가 결국에는 뭐야? 밑에 물 조달자죠. 그치? 얘들의 반응이야. 뭐에 대한 반응? unloading time에 대한 반응이죠. unloading time이 결국엔 뭐야? local info지. 그치?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뭘 한대? 결국엔 이게 지금 빈칸 앞에 있었던 내용인 거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뭐가 되는 거야? 요 부분이 되는 거라고. 요게 빈칸에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알겠어? regulate, 통제합니다. water collection을 통제해요. 맞아? water collection을 통제한다는 건 뭐야? 아, 지금 수요가 많으니까 빨리 가가지고 가져와. 물 길어와.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수요가 적으니까 이제 그만 물 길어와도 돼. 라고 지금 신호를 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컬러니의 니드에 따라서 워터 컬렉션을 어떻게 규제한다. 뭔지 알겠어? 요 부분과 동일한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자, 우리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잡은 거야. 그치? 그러면 그 내용이 형식적으로는 바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선 아이디어만 가져가야지 여기 나온 표현들에 집착을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선지로 가겠습니다. 자, 5번부터 볼게요. Train workers. 다시 local info를 접했어. 빈칸 다시 한번 보고 가보자. 자, 빈칸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individually, 허니비가, 그치? 아니면 뭐 물을 길어온 애야. returning bee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얘들이 행동 양식을 바꾼대. 뭘 보고? 로컬 인포를 접하고. 로컬 인포는 뭐야? 아, 수요가 많네, 수요가 적네. 그리고 수요가 많고 적으면 뭘 통해서 알 수 있어? 리시버 비를 빨리 찾느냐 늦게 찾느냐로 알 수 있다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바꾸죠. 그쵸? 어떻게? 리크루트를 하거나 기브업을 하거나. 오케이, 그게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 자, 그럼 5번부터 보자. Train workers. 그쵸? 노동자들을 훈련시켜서 basic communication 패턴을 습득한다? 전혀 없지. 이런 내용 전혀 언급된 바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선지들이 별로 어려운 게 없었어. 그러니까 헷갈릴 만한 선지가 별로 없었다고. 그래서 사실 32, 33번이 오답률이 그렇게 높게 나올 이유는 내가 보기에 별로 없어. 물론 뭐 빈칸 추리니까 어렵지. 어렵다는 걸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어려워지려면 내용 파악뿐만 아니라 선지를 고르는 게 어려워야 되는데 굉장히 선지가 단순하게 구성이 돼 있었단 말이야. 알겠지? 매력적 오답이 별로 없었다고. 4번 divide task. 어떻게? 과제를 나눈대.
뭐에 따라서 their respective talent. respective 뭐 존중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치야 이치. 각기 다른, 그치? 각기 다른 재능에 따라서 태스크를 나눈다. 그런 내용 전혀 없었고요. Decrease the colony's workload when necessary라고 돼 있고 필요할 때 workload는 뭡니까? 어떤 학습량 혹은 작업량이죠. 그쵸? 필요할 때 작업량을 줄인다. 뭐 줄인다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량을 늘리는 걸 수도 있고 작업량을 줄이는 걸 수도 물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뭐 한쪽 방향으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치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작업량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선. 그렇죠? 3번이 그래도 조금 매력적이었네요. 그렇죠? decrease 때문에 말이 안 되지만. 자, search for water sources by measuring distance. 그렇죠? 거리를 측정해서 워터 소스를 찾는다. 그러니까 얘도 한쪽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2번도 워터 소스를 찾는다니까 답은 뭐예요? allow라는 건 이걸 가능케 한다는 거야. 그렇지? 뭐가 로컬 인포를 접한 꿀벌들이 막 춤을 춰. 그치? 춤을 춰서 리크루트를 하든 아니면 뭐 거기서 물 길어오는 걸 포기를 하든. 그치? 그렇게 함으로써 컬러니는 그쵸? 그 벌집에 있는 그 꿀벌 군집은 regulate. 그치? 이 단어는 그대로 왔네요. 그쵸? it's workforce죠. workforce를 regulate 한다는 workforce는 노동력이야. 여기서의 노동력이라는 건 뭐야? 꿀벌을 더 보내서 물을 길어오게 하든 아니면 그냥 가지마. 그냥 여기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시키든 하는 식으로 규제를 한다. 그쵸? 그게 앞에서는 뭘로 나왔었습니까? regulate water collection 이라고 나왔던 게 그죠? regulate은 그대로 갔고 뒤에 있는 목적어만 살짝 바뀐 겁니다. 근데 맥락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답이 되는 게 바로 몇 번? 1번이었다. 알겠니? 그치?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매운맛이었어. 근데 34번은 내가 뭐라고? 마라맛이라고 했지. 얘는요. 34번은 일단 빈칸의 위치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죠? 중간 문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중간 문장이긴 한데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표현은 바로 뭐였냐면요. 얘였습니다. It is not that. 이게 아니라 it is that. 이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 느낌이 와? 자, 보통 말이야. 우리가 글을 전개할 때 있어서 어떤 내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그러면 보통 그 메시지를 바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통념을 한번 건드려주고 메시지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한번 건드려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념 반박 구조가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통념 반박 구조를 잘 보여주는 게 우리 저번 2부에서 봤던 게 뭐였어요? regulation이 아니라 어떻게 disclosure가 맞아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였잖아. 그치? 그냥 disclosure 맞아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굳이 regulation을 끌고 와서 왜냐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통념을 갖고 있으니까 끌고 온 거거든.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글을 전개하는 게 이런 형식인 거죠. not A but B. 그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B야. 그냥 B만 얘기해도 돼. B만 얘기해도 되는데 굳이 A를 끌고 와서 대립이 되는 A를 끌고 와서 B를 강조해 주는 거라고. 맞니? 그래서 뭐 비슷한 표현으로 뭐가 있을 수 있어? 아까 우리가 2부에서 봤던 건 as opposed to 같은 표현이 있었고 맞아? 아니면 instead of 같은 표현도 있었고 아니면 rather than 같은 표현도 있단 말이야. 그치? 요런 경우에 강조가 되는 건 얘야. 얘를 강조를 하는 거라고. B를 강조를 하는 거야. A가 아니라 B입니다. 라고 다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맞아?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빈칸을 뚫는다. 이게 통념이고 이게 주제이기 때문에 A의 빈칸을 잘 뚫지 않고 보통은 B의 빈칸을 많이 뚫는다고. 이게 일반적이야. 근데 좀 예외적으로 어디에 A의 빈칸을 뚫는 경우가 제법 있어. 최근 들어서 좀 늘었어. 6월 모평, 9월 모평에서 6월 모평에서 특히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눈에 띄었어. 근데 그런 특징이 이번 34번 문제에서도 좀 반복적으로 나타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it is not that, it is that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얘가 주제야. 얘가 주제라고. 근데 빈칸은 지금 어디에 뚫어놨어? 주제가 아니라 통념에 뚫어놨다니까. 즉 주제와 대비되는 게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 글은 기본적인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계속 이렇게 나와. AAAA로 계속 가. 처음부터 끝까지 AAA로 계속 가다가 중간에 한번 이 A와 대비되는 B가 한번 나오는 거야, 지금. 뭔지 알겠어? 그리고 어디에 이 B에 지금 빈칸을 뚫어 놓은 거라고.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A는 건드리지가 않고 이 통념 부분에 지금 빈칸을 뚫어 놓은 거라고. 근데 얘와 동일한 문장이 없었어. 그래서 어려웠어. 34번이. 동일한 문장이 있었으면 그래도 문제를 푸는 게 좀 쉬웠을 텐데 얘랑 이 통념과 같은 게 여기 있네. 얘를 여기에 넣으면 되겠구나. 이게 가능할 텐데 이게 없었다고. 그럼 오직 뭘로 풀었어야 돼? 주제를 잡고 주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냥 B를 밀고 갔어야 돼.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게 34번 문제의 유력한 특징이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첫 문장부터 볼게요. 자, we understand that the segregation of our consciousness into present, past, and future is both a fiction and an oddly self-referential framework 이라고 돼 있어요. 그쵸? 자, we understand that.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해하는 바는 뭐냐면 the segregation이래요. segregation이란 건 쉬운 단어로 바꾸면 separation입니다. 분리예요. 이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야. 자, 뭘 분리하냐면 우리의 의식을 분리합니다. 자, 뭘로 분리하냐면 present, past, and future.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로 우리의 의식을 분리해요. 우리 그런 식으로 실제 시간이 과거가 따로 있고 현재가 따로 있고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시간은 그냥 흘러갈 뿐이잖아.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인간이 의식적으로 그거를 분리를 한 거죠. 그쵸? 개념화 시켜서 분리를 한 거잖아. 그치? 자,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 게 is both a fiction. 그쵸? 그건 실제가 아닌 거죠. 실제가 아니고 oddly self-referential framework. 그쵸? 좀 이상하게 self-referential이란 건 자기를 가리키는 거죠. 자기 지시적인 일종의 틀이 된다. 라고 돼 있고 그걸 일종의 예시 같은 걸 들어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어쨌든 필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우리의 의식을 뭘로? 현재, 미래, 과거로 구분을 해서 접근하는 거. 그쵸?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편의상 X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X, 그치? 시간을 분리한다. 그쵸? 현재, 과거, 미래로 분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Nothing is generally wrong with structuring our consciousness of time in this conventional manner 라고 지금 돼 있죠. 그치? 자,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nothing이고요. 문제될 게 없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방향성으로 따지면 플러스라고 볼 수 있죠. 그쵸? 뭐가 구조화한대.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의식을 구조화하는데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조한다. 이게 X죠. 맞아요. 그래서 X, 시간을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여기까지야. 맞아. 그리고 뒤에서 조금 더 나오네요. It often works well. 그리고 종종 충분히 잘 작동을 합니다.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거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해.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however. 그쵸? 자, 뭐의 경우에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즉 기후변화에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자, 거기에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the sharp division이죠. 맞아? 앞에서 segregation이라는 게 뭘로 지금 바뀌었어? 디비전으로 바뀌었어. X에 X. 시간을 분리해. 뭘로 분리해? 과거, 현재, 미래로 분리하는 것. 그치? 그게 has been desperately misleading이죠. 이게 엄청나게 현실을 오도합니다.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however가 나오면서 이 시간을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한 필자 입장이 뭘로 바뀌었다?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이 마이너스가 이 글의 주제라고 봐야죠. 그치? 통념 반박 구조라고 봐야 돼. As most importantly,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Hidden from view. 자, 나쁜데 어떻게 나쁜지 구체화시킨 부분을 잘 봐야 돼. 숨긴대요. 그쵸? from view죠. 우리의 시각으로부터 숨기는데 뭘 숨겨? The extent죠. extent는 정도야. Of the responsibility those of us alive now죠. 지금 사는
우리의 책임의 정도를 눈에 보이지 않게 합니다. 즉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게 당장 우리의 문제로 잘 인식을 하지 않, 우리의 책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잘 인식하지 않게 만든데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 기후변화가 큰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선조들이 문제였어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나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그쵸? 결국에는 문제이긴 한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문제야? 책임 회피를 가능케 한다. 뭐에 대한 책임 회피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걸 가능케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The narrowing of our consciousness of time smooths the way 라고 돼 있고 그쵸?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한대? narrowing 한대.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같은 맥락이야. 얘 또 narrowing 한다는 건 좁힌다는 거죠. 맞아? 즉 현재의 범위를 좁히는 거야. 과거의 범위는 과거의 범위 혹은 뭐 미래의 범위는 넓히고 현재의 범위를 좁히는 거야. 내가 하는 건 여기까지, 내 책임은 여기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를 더 부드럽게 만든대? 그치? 똑같은 말이 또 나오고 있다? 아까 앞에서 뭐라고 나왔니? 책임의 정도를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든다라고 했고 이번에는 뭐야? 우리 자신으로부터 from responsibility. 그렇죠? 책임을 분리시킵니다. 과거와 미래의 development, 그쵸? 발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요. 그쵸? 자, 근데 그 과거와 미래의 발전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실제로는 매우 깊이 연관이 돼 있죠. 맞아? 현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필자의 관점이고 근데 문제는 뭐야? 얘 때문에, 이 X 때문에 그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 책임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in the climate case. 자, 그래서 이 기후변화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즉, however 이후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야. 자, it is not that. 이게 아닙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즉, 이 자리에 와야 될 건 바로 뭐야? 통념이야. 사람들이 흔히 이런 통념을 갖고 있지만 이게 아니고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하는 내용은 앞에서 계속 반복된 내용일 거야. It is that the realities are obscured. 그치? 아까 앞에서 뭐라고 나왔니? 현실이 히든이라고 했던 게 지금 어떤 단어로 바뀌었어? obscure라는 단어로 바뀌었어. obscure는 뭔가를 못 보게 만들다. 뭔가를 숨기다라는 hide와 동일한 단어라고 볼 수 있다. 자, 현실이 은폐된대요. 우리의 관점으로부터 은폐된다. 그치? 어떻게 함으로써? by partitioning of time. partitioning이 앞에서 나왔던 division, segregation이랑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치? 시간을 분리시킴으로써. 맞아? 그래서 questions of responsibility to the past and future. 그죠? 미래와 과거에 대한 책임에 대한 question, 물음은요. 자연스럽게 제시되지 않는다. 제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우리는 기후변화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자유롭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맞아?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내가 얘기했지. 결국엔 이건 뭐야? 이 글은 계속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고. 그리고 그 A의 내용이 지금 뭐인 거야? 시간을 분리해서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로 분리해서 인식을 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만든다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거에 반대되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야 돼. 빈칸과 똑같은 내용은 없어. 이 지문에는 전부 다 AAA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치? 그럼 거기서 추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오케이? 자, 그게 다른 빈칸 문제와 결정적으로 달랐던 점이야. 34번이. 자, 1번부터 볼게. All our efforts prove to be effective and are thus increased.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효과적이고 따라서 어떻게 북돋아진다?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야. 맞지? 자,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has been provided to us. 자, 충분한 과학적인 증거가 우리한테 제시돼 왔다? 전혀 아니지. 그치? 자, 그럼 뭐에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현실을 못 보고 책임을 회피하게 만든다고. 그거에 반대되는 내용이어야 된다고. 그치? 자, future concerns are more urgent than present needs.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긴급하다. 뭐보다? 현재에 대한 필요보다 긴급하다. 이런 대조도 없었습니다. 맞아? Our ancestors maintain a different frame of time. 시간에 대한 다른 관점을 유지했다? 전혀 아니고요. 잘 봐라. 자, 지금 뭐라고 나와? We face the facts죠. 현실을 직시한다고 나오잖아. 그치? 앞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건 뭐야? obscured, hidden이었어. 그거의 반대 개념이 뭘로 나온 거야? face로 나온 거라고. 맞아? 즉, 이 기후변화의 문제에서만큼은 우리가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는 가운데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 이거는 사실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헷갈렸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야. 사실을 알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한다는 게 지금 둘 사이의 대조점이었다고. 이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조점을 찾기가 어려웠을 텐데 결국 핵심 단서가 되는 건 바로 얘였다. 그쵸? 현실을 직시한다는 거였어. 그치? 그래서 답이 바로 몇 번? 5번이었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순한 맛으로 갑니다. 35번. 자, 35번도요. 기본적으로 패러프레이즈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로 35번과 관련된 글들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앞에서 나왔던 주제가 대체로 끝까지 반복이 된다라고 보면 돼. 자, 근데 중간에 거기서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요 문장이 갖고 있는 속성을 잘 보면 보통 소재는 일치한다. 다른 문장과 소재가 일치해. 앞에서 나왔던 것과 유사한 소재를 담고 있어. 그러나 주제가 불일치할 거야. 요게 답이 되는 문장이 갖고 있는 속성이고 내가 그 문장을 골랐어. 그리고 그 문장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싶어? 그럼 얘를 소거했을 때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하면 끝. 알겠죠? 오케이. 자,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Actors, singers, politicians, and countless others recognize the power of the human voice as a means of communication beyond the simple decoding of the words that are used. 라고 돼 있죠. 맞아.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정치인이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었대요. 바로 뭘 인지하고 있었다? 그쵸. 힘이죠, 힘. 맞아. 인간의 목소리가 갖고 있는 힘을 인지하고 있었다. 즉, 어떤 측면에서 means of communication, 그쵸,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단지 단순한 디코드 한다는 건 해석한다는 의미죠. 암호를 해독하는 거니까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의 뜻을 알아내는 걸 넘어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해? 보이스가 중요해. 이게 주제야. 맞아. 자, 그렇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therefore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따라서 배우는 거죠. 뭘 배워? Learning to control your voice and use it for different purposes 라고 돼 있죠. 맞아. 즉 너의 목소리를 통제하고 그리고 그걸 활용한다. 뭘 위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건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다.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to develop as an early career teacher. 아, 근데 여기선 특별히 좁혔네요. 맞아? 선생님으로서 내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를 잘 활용해야 돼 라는 걸로 주제가 조금 좁혀왔죠. 처음에는 보이스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면 근데 그 보이스가 특별히 어느 분야에서 선생님으로서의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게 주제네요. 맞죠? 오케이. 자, 1번 문장부터 봅니다. The more confidently you give instructions, the higher the chance of a positive class response라고 돼 있죠. 맞아. 더 비교급 문장입니다. 그쵸? 앞에 있는 더 비교급이 원인이 되고 뒤에 있는 더 비교급이 뭐가 된다? 결과가 된다라고 보면 돼. 그치? 자, 네가 뭐 하면 뭐 할수록 give instructions죠? 맞아. 이건 결국에는 뭐야? 더 자신감 있게 인스트럭션을 한다라는 건 뭐야? 목소리를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는 거죠. 티칭하는 데 있어서. 그럴수록 이럴 가능성이 커진대요. 더 긍정적인 수업 반응이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 맞죠? 그쵸? 자, 2번 볼게요. There are times죠. 자, 이럴 때가 있대요. When being able to project your voice loudly죠. 그치? 자, 뭘 할 수 있는 게 너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죠. 그치?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할 수 있대? Will be very useful.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 역시나 뭘 활용하는 거야? 목소리를 활용하는 거야. 그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 매우 유용하대. When working in school이죠. 학교에서 일할 때 매우 유용하다. 맞지? 그리고 knowing that you can cut through a noise classroom, dinner hall, or playground. 그쵸? 아는 겁니다. 뭘 알아요? 네가 시끄러운 교실에서 목소리로 그걸 뚫고 가는 거야. 맞아? 아니면 저녁 식사 자리를 뚫고 가고 그리고 playground, 그쵸? 운동장을 뚫고 가는 것이 is a great skill to have죠. 아주 유용한 기술이 될 수 있다. 전부 다 뭐야? 목소리를 활용하는 거죠. 어디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맞죠? 오케이. 자, 3번 볼게요. In order to address serious noise issues in school 이라고 돼 있고. 그치? 자, serious noise issues in school은 어때요? 앞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쵸? 운동장이나 교실에서 시끄러운 곳을 목소리로 돌파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지. 그치? 그 점에서 얘는 소재를 일치시킨 거죠. 앞 내용과.
맞아요. 근데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생들과 부모와 선생님들이 솔루션을 함께 찾아야 됩니다는 주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맞아? 그럼 아마도 3번이 답일 가능성이 높고, 그럼 앞문장, 2번 문장과 4번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까지 보자. 2번 문장의 내용은 뭐였어? 목소리를 크게 내서 활용하는 거였지. 그치? 자, 그러나 라고 하면서 역접으로 연결이 됐고, 그치? I would always advise that. 자, 이 점을 저는 강조해서 advise, 그쵸? 조언을 해줍니다. 뭐라고 조언을 해주냐면 you should use죠. advise이기 때문에 지금 should가 생략이 된 거야. 너는 너의 목소리를 가급적 가장 큰 목소리로 사용하는 거를 sparingly 하래. sparingly라고 하게 되면 최대한 적게. 그쵸? 그리고 avoid 하래. 피하래. shouting as much as possible. 가급적 소리를 지르는 걸 피해라. 즉, however와 앞에 있는 문장은 뭐야? 최대한 목소리를 크게 해서 효과를 내는 거였고, 여기서는 뭐야? 근데 목소리를 활용하는 건 좋은데 너무 큰 목소리를 내는 건 좀 지양해라. 그쵸? 그런 의미에서 however로 연결이 된 것이고, 그치? 적절해. 그치? 그럼 4번 문장과 5번 문장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A quiet, authoritative and measured tone 이라고 되어 있죠. 조용하지만 아주 권위 있고 잘 어떻게 통제가 된 톤. 그치? 그게 바로 뭐야? 큰 목소리를 내는 걸 자제하는 거. 그치? 자제하면서도 이런 톤이, 그쵸? 훨씬 더 임팩트를 줄 수 있다. 그쵸? 신경질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그죠? 결국에는 4번, 5번 문장도 앞에 있는 내용과, 그러니까 방법론에 있어서 살짝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목소리를 잘 활용해야 한다라는 주제에선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바로 몇 번?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글의 순서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글의 순서 유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가 볼게요. 당연히 글의 순서 아니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무관한 문장, 그리고 문장 삽입, 우리가 흔히 간접쓰기라고 얘기를 한 유형들은 공통적으로 뭐를 잘 봐야 되냐면 명시적인 근거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시적 근거라는 건 뭐예요? 접속 부사. 즉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의 관계를 밝혀주는 접속 부사를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시어 잘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지시어라는 거는 this나 that 아니면 such 같은 애도 있지만 더와 같은 정관사도 포함이 된다는 점, 물론 활용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평가원이 얘를 활용해서 문제를 내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명시적 근거를 자세히 문제를 풀 때 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는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간접쓰기 모든 유형에. 자, 그러나 당연히 이런 명시적 근거로만 문제가 풀리면 킬러 문제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문맥 파악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봤던 제시문과 그 다음에 올 어떤 문단이 문맥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 문맥과 관련해서 평가원이 문제를 어렵게 내는 패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이번에 다 나왔어요. 36번 문제가 이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패턴이고,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시문이 있어. 그렇죠? 근데 제시문에서 보통 B로 갈지 C로 갈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A보다는 B나 C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치? 근데 B는 예를 들어서 however로 시작하고 있어요. C는 for example로 시작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렇게 봤을 때 얘들이 일종의 이제 단서로 나온 것이죠. 그치? 자, 근데 제시문엔 가의 내용을 담고 있어. 그리고 however 뒤에는 나의 내용을 담고 있고, 흔히 통념이 나오고 그걸 반박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치? 자, 그렇게 보면 제시문에서 B로 가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자, 근데 for example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가의 내용이 있네? 그치? 그러면 제시문에서 C로 가는 것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왜? 제시문을 구체화시켜 준 거니까.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조건 같은 내용이 먼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시문에서 B로 갔을 때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얘가 갈 자리가 없어져. 그래서 이 순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문맥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사항은 순접이 변곡점을 이긴다. 그게 역접의 변곡점이든 첨가의 변곡점이든 뭔가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그쵸? 그 부분으로 가기 전에 동일한 내용이 있는지, 내가 방금 읽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있는지를 무조건 먼저 찾아야 한다.
그쵸? 순접이 변곡점을 이긴다는 원리가 36번 문제에 가장 잘 적용이 되는 원리였어요. 자, 그러면 일단 단서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A번에서는 일단 that을 중요한 단서로 우리가 활용을 했어야 되고요. 그쵸? 오케이. 일단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B번에서는 뭐 딱히 지시어나 이런 접속부사 같은 게 단서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C번을 보니까 So it may well be that this plasticity라고 얘기를 해서 그쵸? 요게 이제 일단 지시어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앞 A번에 있었던 that에 해당하는 게 앞부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this plasticity에 해당하는 게 앞부분에 있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정도가 일단 중요한 명시적인 단서였어요. 자, 그럼 제시문 보겠습니다. A fascinating species of water flea라고 돼 있고 water flea가 아마도 중요한 소재인 것 같죠? 물벼룩입니다. 물벼룩. 자, 물벼룩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종이요. exhibit이라는 건 보여준다는 거죠. show야, show. 자, 뭘 보여줘? flexibility를 보여준대요. 물벼룩은 뭐를 보여준다고? 유연성을 보여준다. 그쵸? 그리고 그 유연성이라는 것은 진화 생물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야? Adaptive Plasticity죠. Adaptive Plasticity가 뭔지를 몰랐어도 Flexibility와 같은 맥락이겠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되죠. 그쵸? 근데 플라스틱이라는 단어는 제법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흔히 이제 가소성이 있는, 그러니까 가소성이 있다는 게 잘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Changeable이에요. Changeable. 작년도였는지 재작년이었는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수능에 malleable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그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잘 바뀌는. 맞아? 즉 적응을 해서 잘 바뀔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뭐다? flexibility다. 그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주체가 누구다? waterflea다. 그쵸? 물벼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A번부터 볼게요. 그건요 아주 영리한 트릭이다. 자, 트릭도 꽤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트릭은 속임수란 의미도 있지만 요령이란 뜻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주 영리한 요령이에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라고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앞부분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죠. 그쵸? 이 대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직 나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럼 C로 가보겠습니다. 어쩌면 이럴지도 몰라요. 이러한 가소성이 어댑테이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가소성에 해당하는, 즉 잘 바뀌는 성질에 해당하는 부분이 앞부분에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구체화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치? 그럼 C는 아니야. 그럼 결국엔 어디로 가야 돼? B밖에 없는 거죠. 그쵸? 자, if the baby water flea is developing into an adult in water 라고 돼 있습니다. 그쵸? 자, 예시가 나오고 있죠. 자, 뭡니까? 이 물벼룩 애벌레가 발달합니다. 뭘로? 성체로 발달을 하고요. 어떤 물에서 발달하냐면 includes the chemical signatures of creature죠. 자, 이런 생명체의 생물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대요. 어떤 생명체야? prey on water flea죠. 맞아? 이 물벼룩을 잡아먹는 생명체의 어떤 뭡니까? 화학적인 특징을, 그치? 화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물에 얘가 살아. 그럴 경우에는 이 물벼룩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Develops a helmet and spines to defend itself against predators. 그쵸? 뭘 한다고? 헬멧과 스파인을 발달시킵니다. 그쵸? 스파인이라는 게 뭐 자기 방어 수단이라고 이제 밑에 나오고 있죠. 그쵸? 오케이. If the water around is죠. 자, 근데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그 주변에 있는 물이, 그 물벼룩 주변에 있는 물이 doesn't include the chemical signature. 그치? 앞에서는 chemical signature가 있었는데, 그치? 근데 여기선 chemical structure가 없는 겁니다. 맞아? 그런 chemical structure를 갖고 있지 않으면 the water flea doesn't develop these protective devices. 그치? 이 물벼룩은요, 물벼룩은 이러한 자기 방어 기제를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 개를 대비시키고 있죠. 맞아? 그래서 결국엔 물벼룩의 속성이 바뀌고 있는 거야. 환경이 바뀌니까 물벼룩의 속성도 바뀐다. 그치? 이게 결국에는 앞에서 나왔던 뭐야? flexibility잖아요. 그걸 구체화시켜주고 있는 게 제시문에 있었던 flexibility를 구체화시켜주고 있는 게 B였다. 뭔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C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플라스틱3가, 그치? 여기서 나온 디스 플라스틱3가 바로 B에서 설명하고 있는
뭐예요? flexibility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이게 바로 adaptation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적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적응이라는 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종내에서. 왜냐하면 그 특징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 어떤 생존, 번식 적합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물벼룩의 예를 통해서 플라스티시티가 어댑테이션인 이유를 일반화시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B에서 C로 가는 게 전혀 지금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뭔지 알겠어요? 그치? 자, 그러나 우리는 A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B,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과 더 근접한 내용이 A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근접하면 걔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A번 볼까요? 아, 그건요 아주 영리한 트릭이에요. 그럼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건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조금 더 볼까요? 왜냐하면 producing spines and a helmet 이라고 돼 있지. 아하, 이건 지금 누구의 예를 지금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스파인을 만들고 헬멧을 만드는 건 바로 누구의 예였습니까? 물벼룩의 예였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하는 게 비용이 제법 많이 든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아주 영리한 트릭이에요.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 물벼룩의 예시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거다. 뭔지 알겠어? 즉 B에서 C로 가는 게 논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지라도 일종의 변곡점이었어. C는. 왜? 구체화된 예에서 일반화를 지금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뭐야? C로 가는 게 문제가 없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B와 거의 조금 더 근접한 내용이 있다면 그게 먼저 나와야 한다고 했잖아. 그게 A였다고. 뭔지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어려웠다면 B에서 A로 갈 거냐 C로 갈 거냐를 판단하는 게 어려웠는데 일종의 C가 변곡점이었던 것이고 A가 뭐야? B와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그쵸? 자,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n terms of energy, 에너지의 측면에서 그렇고요. Conserving energy, 에너지를 보존하는 건요, 꼭 필요합니다. 그 유기체의 어떤 능력,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꼭 필요해요. 자, 그래서 waterfully는 여전히 물벼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Only expand, expand라는 건 쉬운 단어로 바꾼 spend야. 사용한대요. 그 에너지를 사용한다. 필요한 에너지, produce spines and a helmet이죠. 헬멧과 스파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 사용하는데 꼭 뭐 할 때만? 필요할 때만 씁니다. 라는 거지. 그치? 필요할 땐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땐 안 쓰는 거. 그게 바로 뭐야? 플라스티시티고 플렉서빌리티다. 그쵸? 그래서 A번은 사실상 B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더 구체화시켜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준 거기 때문에 B에서 A를 거쳐서 C로 가야 된다. 왜? C는 더 일반화된 내용이거든. 그치? 자, 그래서 이러한 플라스티시티, 즉 물벼룩이 보여준 이러한 가소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적응 기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적응 기제는 바로 이런 거지. There are many cases across many species. 그쵸?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예를 보여주는 가소성을 보여준 예는 많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가소성이라는 건 그 종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돼. 맞아? 만약에 주변에 변화가 많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C번은 훨씬 더 일반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구체화된 B와 A를 먼저 연결을 시켰어야 한다. 요게 36번 문제의 핵심이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37번으로 갑니다. 37번이 많이 어려웠어요. 일단 37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순서 문제가 어려울 때 보이는 이제 두 번째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제시문에서 B까지는 어렵지 않게 갔어. 근데 B에서 A로 갈지 C로 갈지가 판단이 안 서. 왜? A의 첫 문장과 C의 첫 문장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거든. B의 마지막 문장을 포함을 해서 얘가 지금 다 똑같은 말인 거야. 그러면 이 첫 문장만 봐서는 지금 판단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뭐까지 봐야 돼? 뒤에 있는 내용까지 봐야 돼. 그럼 보통은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걸로 돼 있을 거고 하나는 뭔가 바뀌는 변곡점이 있을 거야.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된다? A, C가 된다. 뭔 말인지 알겠니? 즉 내가 방금 읽은 것과 동일한 내용이 두 군데서 모두 반복이 되고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내용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야.
뭔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단서를 일단 먼저 찾고 그리고 나서 제시문으로 가겠습니다. A번의 첫 문장을 보면 therefore가 있어. therefore는 기본적으로 따라서 그러므로인데 얘를 인과관계로 협소하게 보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순접입니다. 그래서 앞뒤에 대동소이한 내용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자, 오케이.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B번을 보게 되면 딱히 보이진 않아요. 명시적인 근거가 보이진 않고 C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는 therefore 정도였어. 자, 그럼 제시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the most common known form of result-based pricing is a practice called contingency pricing used by lawyers라고 돼 있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 뭐에? result-based pricing이래요. pricing이란 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고 가격을 책정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 거야? result에 있죠. 성과, 결과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얘가 contingency pricing이래요.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거래. 맞아? 그리고 변호사들의 이 contingency pricing이라는 거는 결국엔 뭐야? 결과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래. 뭔지 알겠지? 오케이. 일단 글의 소재는 contingency pricing인 게 확실하다. 오케이. 자, A번 볼게요. 자, 따라서 only an outcome in the client's favor is compensated 라고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결과, 어떤 결과야? 클라이언트는 고객이죠. 고객에게 favor 하다는 건 우호적인 거죠. 그렇죠? 고객에게 유일한 결과만이 보상을 받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승소를 했을 때만 보상을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지금 앞 내용에 없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A로 갈 수는 없어요. 자, B번을 볼게요. By using contingency pricing 이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치? 자, contingency pricing을 이용을 해서 이런 효용을 얻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게 B였고, C번을 보면 contingency pricing이라는 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contingency pricing을 구체화시켜 주고 있어. 사실은 B로 가도 논리적으로는 별로 무리가 없어 보이고 첫 문장만 봤을 때는 적어도 C로 가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일단 B번은 contingency pricing을 하면 이런 효용이 있다고 효용에 초점을 맞춰 설명을 하고 있고 C번은 contingency pricing 그 자체의 정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C가 먼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 두 개를 첫 문장만 보고 판단하긴 이 정도 근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contingency pricing이라는 거는 어떤 주요한 방법입니다. 맞아요. 어디서 보통 쓰이냐면 personal injury, 개인적으로 부상을 입었다든지 certain consumer cases죠. 어떤 뭡니까 소비자들과 관련된 소송 거기에 비를 할 때, 그쵸? 어떤 청구서를 낼 때, 어떤 요금을 청구를 할 때, 변호사비 같은 걸 청구를 할 때 주로 쓰이는 방법입니다라고 지금 돼 있고, 자, in this approach죠. 자, 이런 방식에 따라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즉, 이런 방식은 contingency pricing 가리키는 거죠, 그쵸? 여기에 따라 변호사들은요, 어떻다? 돈을 받지 못한대요. 변호사들은 어떻게 변호사 수임료를 받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이 소송이 settled, 그쵸? 최종 어떻게 마무리가 될 때까지, 그치? 마무리가 되게 되면 they are paid죠. they가 가리키는 건 변호사예요. 맞아? 변호사들은 일부를 받습니다. 그 돈의 일부고 고객이 승소해서 받은 돈의 일부를 받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얘를 result-based approach, result-based pricing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겠죠. 그치? 오케이. 자, 그럼 C번에서 B로 가는 게 어떨지 보자. B번을 보니까, 자, contingency pricing을 이용을 하면 고객들은 이런 보장을 받는데요. 어떤 보장을 받게 돼? 우리는 돈을 낼 필요가 없어. 최종적으로 이게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어떻게 고객들은 돈을 낼 필요가 없어. 이거 뭐야? C의 마지막에 있었던 내용이랑 똑같은데 변호사는 돈을 못 받아.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고객들은 돈을 낼 필요가 없어. 소송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똑같죠? 맞아요? 그럼 B로 가도 되겠는데? 그럼 A번 볼까요? 따라서 only an outcome in the client's favor is compensated. 그치? 즉 고객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야만 어떻게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잖아. 변호사의 입장에서 내가 승소를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대. 승소하기 전까지는 돈을 못 받는데. 똑같은 말인데?
맞아요? 즉 B의 마지막에 있는 문장과 A의 첫 문장, C의 첫 문장에 있는 문장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문장만 보고는 판단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럼 결국에는 어딜 봤어야 된다? 뒷부분을 봤어야 되는 거고, 자, A의 뒷부분의 핵심은 얘였습니다. From the client's point of view라고 지금 돼 있고,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누구의 관점에서 보자면 고객의 관점에서 보자면이라고 돼 있어. 똑같은 사항을 로이어의 관점이 아니라 고객의 관점에서 보겠대. 맞아? 자, B번을 보자. 자, 그리고 B번의 두 번째를 보니까 in these and other instances of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돼 있고, 이와 같은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예들에서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건 일반화를 하겠다는 거야. 앞부분에 예가 있었고 그거를 지금부터는 일반화를 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거든. 아하, 그렇게 본다면 뭐가 B보다는 뭐가 먼저 나왔어야 한다? A가 먼저 나왔어야 한다. 왜? A는 똑같은 거를 앞에서는 로이어의 관점에서 뒤에서는 누구의 관점?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거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설명을 한 게 B의 앞부분까지였던 거야. 그치? 그리고 컨틴전시 프라이싱을 마지막으로 일반화를 시켜준 게 뒤에서 나오게 되는 거다. 뭔지 알겠니?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마저 해석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쵸? The pricing makes sense죠. 이 뭡니까? 가격 책정, 이 원리는 이치에 맞다. 왜 그래?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이러한 사례의 클라이언트들은 익숙하지 않고요. 어떻게? 로우 폼에 익숙하지 않고 로우 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있다. 그래서 the biggest fears, figure는 당연히 문제점이겠죠. 어떻게? 굉장히 높은 비용이다. 소송에 드는 높은 비용이고 이 소송이라는 건 몇 년이 걸릴지 몰라. 그치? 이런 문제점이 있다. 누구의 입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맞아?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한 게 바로 뭐라고? B번이라고. 그러니까 로이어의 입장에서와 똑같은 거긴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는 해결책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컨틴전시 프라이싱이야. 그래서 A의 마지막과 B의 첫 문장이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자, 이러한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컨틴전시 프라이싱의 예에서 the economic value of the service죠. 이 서비스의 경제적인 가치는 측정하기가 어렵다. 뭐 하기 전에 그 서비스 이전에 그 서비스가 있기 전에 그 경제적인 가치를 알기 어렵다. 왜냐하면 결과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치? 자, providers develop a price죠. 그래서 그 프라이싱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가격을 만들어내는데 그 가격 때문에 리스크와 리워드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뭐였다? 맨 처음에 어디로 갔어야 돼? C로 가서 컨틴전시 프라이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나오고 로이어의 입장에서는 뭐야?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돈을 받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승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게 A의 첫 문장이었고 똑같은 상황을 누구의 관점으로?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뭐야? 하이 피잖아. 그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컨틴전시 프라이싱이고. 그치? 그리고 이러한 사례를 일반화해 보건대 컨틴전시 프라이싱은 이런 속성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가 답이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좀 킬러 문제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좀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마지막 5분은 정승익 선생님이 잘 마무리를 해주실 겁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안녕.